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혼자 다 아는 남자 혼다입니다. 최근에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분들의 공포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시청자 여러분 모두 마스크 잘 착용하시고 흐르는 물에 손 잘 세척하시면서 건강 잘 유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후베이성에 위치한 우한은 제가 몽골군의 남송원정을 묘사하면서 자주 언급하기도 했던 수훈의 결절점이기도 하고 많이 애착이 가서 그런지 조금 더 이 사태가 안타깝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본 이야기로 돌아와서 오늘 시간에 전달해드릴 이야기는 오고타이 칸의 시대에 비로소 고려를 공격하기 시작한 몽골군이 고려의 첫 관문인 함신진을 함락시키고 그 이후에 남하하는 과정에서 어떤 상황들이 펼쳐지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의 이야기를 간단하게 요약하면서 시작하려고 하는데 사실 지난 시간의 이야기는 비교적 간단하게 정리가 됩니다. 고려의 최씨 무신 정권은 칭기스칸 시대에 몽골 제국과 동맹을 맺게 되지만 그 관계가 점차 악화되는 와중에도 전쟁에 대비하기 위한 거시적인 노력이 크게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고타이 칸이 파견한 살리타의 군대에 의해서 처음으로 갑작스러운 침공을 당하게 됩니다. 초반에 고려의 최전방인 함신지는 불과 하루 만에 화살과 바위 같은 원거리 무기가 바닥나면서 몽골군에게 항복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살리타이는 세 갈래 군대의 진로를 지정하게 됩니다. 서해안을 따라서 고려의 수도로 진공하는 남노군, 그리고 자신이 남노군의 뒤를 바치면서 그 뒤를 따라 남하하고, 세 번째로 북노군이 내륙을 통해서 남하하면서 앞선 두 갈래 군대의 후방 보급선을 확보하는 그런 역할을 병행하게 됩니다. 이 세 부대가 각자 개별적인 활동을 하면서 청천강 이남의 안북부에서 합류해서 이곳을 협공하기로 하는데요. 고려군이 이 계획을 잘 저지할 수 있을지가 오늘 이야기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상황극을 통해서 고려군의 가장 위협이 될 남노군의 진로와 이에 대항하는 고려군의 움직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갈래로 군을 편성하고 진군 준비를 마친 몽골군은 지금의 의주인 함신진을 출발했다. 개전 불과 닷새째인 8월 14일 몽골군의 선진은 불과 10km 남하하여 역시 오늘날의 의주에 속하며 해안에 면한 정주성에 도달하였다. 이곳 정주는 본도장군 김경손이 방어를 맡고 있었다. 김경손 장군은 위력 정찰경 소수의 선진으로 공성을 시작한 몽골군에 응전하였다. 모두 성을 기어오르는 적을 겨냥하여 화살을 퍼부어라! 우랑캐 놈들에게 빗발 같은 고래의 화살 맛을 보여주어라! 하하! 뭘 좋구나! 몽골 놈들이 아주 찰지게 내저 자빠지는구나! 이제는 놈들이 감히 성벽을 기어오를 엄두를 못 내고 있다! 지금이야말로 백병전으로 적을 베어넘길 차례다! 즉시 출성하여 적을 격퇴하겠다! 장군, 그것은 무모합니다. 적이 이곳을 들이쳤다는 얘기는 이미 함신진이 적의 손에 떨어졌다는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곧 적의 본대가 들이닥칠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모르겠느냐? 여기서 몽골군을 크게 깨뜨려서 매서운 맛을 보여야 적의 움직임을 조금이나마 더 위축시킬 수 있을 것이다. 내 놈은 여기 앉아서 지켜나 보고 있거라. 나는 용사들과 함께 몽골군을 격퇴하겠다. 김경손은 자신의 결정을 따른 12명의 결사대와 함께 성을 나섰다. 김경손 그리고 12용사는 자신들에게 덤비는 몽골군을 하나씩 베어넘기기 시작했다. 좋다! 모두 이대로 적을 몰아붙여라! 에잇! 김경손의 결사대와 한동안 격전을 벌이던 몽골군은 그들의 기세를 이기지 못하고 후퇴하기 시작했다. 좋다! 적이 도망가는구나! 우리가 이겼다! 그러나 이윽고 심상치 않은 진동과 함께 먼 발치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장군, 아마도 적의 대군이 근처까지 도달한 것 같습니다. 서둘러 성으로 돌아가 방비를 구체하겠습니다. 젠장, 하는 수 없군. 어이, 수장은 성문을 열어라!
그런데 김경손이 들어선 성내는 적막하기 그지없었다. 모두 몽골군의 후속 부대가 도착할 것이라는 공포감에 휩싸여 도망한 것이었다. 다만 말을 탄 채 쏜살처럼 달아나는 한 군사의 뒷모습이 멀어져 갈 뿐이었다. 아마도 그는 김경손 일행에게 성문을 열어주고 달아나고 있는 모양이었다. 무기력한 놈들 같으니 허나 우리들만으로는 이 성을 지킬 수 없다. 용사들은 나와 함께 산의 험로를 통해 귀주성으로 향하도록 하자. 김경손과 12용사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조리하지 않은 나름식을 먹으며 일주일 동안 쉼없이 움직여 귀주에 도착하였다. 한편 살리타이는 정주를 거쳐 철주 근방까지 진격하고 있었다. 그리고는 철주 인근의 용주, 선주, 곽주 등 여러 읍 사이의 통로를 막고 유격기병으로 철주산성 부근의 마을을 수색하여 다수의 백성들을 포로로 만들었다. 철주 방어사 이원정과 병마판관 이희적은 몽골군이 기병 위주로 편성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해 국민들과 군사들을 평지에 위치한 철주 읍성에서 그 북쪽 35리 지점에 위치한 철주산성으로 이동시켰다. 이에 몽골군은 피를 흘리지 않고 철주 읍성에 입성한 뒤 철주산성에 대한 공격 준비를 갖추었다. 철주성의 장수도 함신진에서 항복했던 그 얼빠진 장수처럼 도간에 든 쥐신세가 되었군. 근데 천하 제일에 우리 몽골군에게 납작 엎드릴 줄 알았는데 어째서 항복할 기미가 없는 것일까? 제가 최근 소문을 들었습니다. 지난 정주성에서 격렬하게 저항했던 놈들도 그렇고 철주산성에 틀어박힌 놈들도 그렇고 우리 군을 동진국의 군대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동진국에서는 고려와 우리 사이를 이간질시키기 위해서 우리 군에 복장을 하고 고려의 변경을 자주 침범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를 혹시 그들로 착각하고 우리가 해볼 만한 상대라고 생각하는 건 아닐까요? 듣고 보니 그럴 수도 있겠군. 그래서 말인데 제게 고려군의 전의를 꺾어 놓을 수도 있는 그런 책략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우리 군은 이전 전투에서 고려군의 낭장인 문대라는 자를 포로로 잡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떻단 말인가? 그에게 후한 사례를 약속하고 철주산성의 수비군에게 우리 군이 바로 사해 위험을 떨치고 있는 진짜 몽골군이라고 외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철주산성에서 겁을 잔뜩 집어먹거나 일이 좀 더 잘 풀리면 우리 군에게 항복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재밌는 이야기로군. 믿져야 본전이니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세. 포로 장수의 외침으로 적어도 고려군의 사기를 크게 저하시킬 수는 있겠지. 다음날 몽골군은 앞서 포로로 잡은 고려군 낭장 문대를 철주산성 성문 앞으로 보내서 자신들이 세상을 휩쓸고 있는 최강의 몽골군이라는 사실을 말하라고 했다. 그 무시무시한 몽골군이 왔으니 알아서 빨리 항복할 것을 철주산성에 권고하라는 말이었다. 그 말을 들은 문대는 성문 앞으로 끌려가 이렇게 외쳤다. 이놈들은 가짜 몽골군이다. 절대로 항복하면 안 된다. 큰 소리로 외치던 문대는 몽골군 장교에게 끌려갔다. 이게 무슨 짓인가? 내 놈이 자꾸 이러면 내 놈의 가족 모두를 죽여버릴 것이야. 다시 기회를 줄 터이니 이번에는 제대로 말해야 될 것이야.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강한 몽골군이라고. 문대는 가족 이야기에 짐짓 어두운 표정을 지으며 힘있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철주산성 쪽으로 다가가 다시 큰 소리로 외쳤다. 이놈들은 가짜 몽골군이다. 절대로 항복하지 말고 끝까지 싸워라. 에잇! 우라통이 터진 몽골군은 그를 즉석에서 베어 죽여버렸다. 1231년 8월 15일 몽골군은 공격을 개시하면서 포로로 하였거나 항복한 고려관원과 백성들을 공격 대열의 선두에 세워 방패막이로 희생시켰다. 장군, 적이 우리 고려의 백성을 앞장세우고 있습니다.
잠시 사격을 멈추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거야말로 놈들이 바라는 바일 것이다. 거기에 마음을 빼앗겨서는 제대로 싸울 수가 없다. 다만 최대한 몽골 놈들을 겨냥해 사격하도록 해라. 철주산성의 군민들은 이날부터 8월 29일까지 약 반달 동안 매일 두세 차례 반복되는 몽골군의 공격을 잘 막아내었다. 그러나 전투가 장기화됨에 따라 성안의 식량이 바닥나게 되었으며 수성에 필요한 화살과 바위도 모두 소진되어 더 이상 성을 지탱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판관 이적이 아래입니다. 방어사월은 이 철주성도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었군. 방어사 이원정, 후회는 없는 싸움이었다. 이 판관 이적 또한 후회 없는 싸움으로 이 철주산성과 함께 산화하겠습니다. 8월 29일 몽골군은 고려군의 저항이 약화되자 그들의 전병력을 동원하여 맹공을 가했다. 고려군은 사력을 다해 몽골군의 공격을 저지하였으나 마침내 동문이 돌파되었다. 끝까지 몰린 방어사 이원정과 판관 이의정은 성내의 부녀자와 아이들을 관아 후면의 창고에 불러 모은 다음 불을 질렀다. 비인도적이지만 이미 인도를 크게 벗어난 몽골군에게 희생시키지 않기 위한 조치이기도 했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것도 지킬 것도 없다. 모두 나가자! 그날 방어사 이원정과 판관 이의적을 포함한 철주산성 안의 대다수 장정들은 몽골군과 싸우다 장렬하게 전사했다. 철주성과 영삭성을 점령한 몽골군은 포로들을 그들의 길잡이로 삼는 한편 항복을 거부하는 군민 다수를 무참히 처형하고 성내의 민가들과 철주 관내 각지에 유격기병을 풀어 약탈과 살육을 자행했다. 상황극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주성에서 김경손 장군이 개전 5일 만에 처음으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여기에 대한 기록은 고려사 열전 제16권 제신편 중 김경손 파트에 있습니다. 김경손 장군이 12명의 용사와 함께 교전해가지고 몽골군을 물리쳤다는 전설적인 기록이 실제로 여기 실려 있습니다. 물론 김경손 장군의 활약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이후로도 쭉 이어진다는 게 더 대단한 점인데요. 참고로 이 시기는 김경손 장군의 형인 김약선이 무신정권의 수장 최희의 사위이자 후계자로 물망에 올랐을 시기입니다. 그런데 최희의 아주 가까운 친척인데도 이런 활약과 책임감을 보인다는 게 굉장히 고무적입니다. 제가 이후에 묘사하겠지만 최희의 측군 중에서는 꽤나 막 나가는 무신들이 많았거든요. 그 일례로 누구인지는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몽골과의 전쟁에서 크게 패한 후에도 최희와 아주 가까운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돌아와서 문책은커녕 당당하게 안전을 보장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이후에 그 장면을 들으시면은 김경손 장군의 사례와 겹쳐보시면서 만감이 교차하실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김경손 장군의 활약은 좋았지만 이후의 기록을 보게 되면은 역시나 북방 최전선의 고려군 전체가 예상치 못한 공격 때문에 공황 상태에 빠져 있었다는 게 입증이 됩니다. 기록에도 남아있지만 김경손 장군이 성내에 들어갔을 때는 이미 모두 달아난 상황이었고 김경손 장군은 같이 출격한 용사들만 이끌고 몽골군의 추격을 피해가지고 귀주성으로 향하게 됩니다. 이때 험한 산으로 도망하게 되는데 기록에는 안 남아있지만 어쩌면 군마도 도망하는 사람들이 다 하나씩 잡아타고 가가지고 말 하나도 변변하게 남아있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고 또 연기를 피워서 추격의 빌미를 제공당하지 않기 위해서인지 안 익은 음식을 먹으면서 일주일 동안 도망쳐서 다행히도 귀주성으로 입성하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중가부적으로 귀주성으로 물러난 김경손에 이어서 텅 빈 정주성을 짓밟고 계속 남아하는 몽골군의 진로에 대해서 살펴봐야 됩니다. 몽골군의 다음 진로는 철주인데요. 이 철주산성에서 보름가량 몽골군과 격전을 치른 고려의 군민을 묘사했습니다. 특히 기록에 등장하는 낭장 문대의 이야기가 상당히 인상적이어서 이 내용을 좀 넣어봤습니다.
우리의 이야기인데도 잘 알려지지 않아서 모르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오히려 이것과 비슷한 다른 이야기가 더 잘 알려져 있을 겁니다. 도쿠가 이에야스의 부하 도리 스네에몬의 이야기인데, 도쿠가 이에야스하고 오다노부나가 연합군이 다케다 가문과 싸우는 그런 전투에서 다케다 가문의 공격에 의해서 도쿠가와 가문의 나가시 노성이 거의 함락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다케다 가문에서 포로로 잡은 도리 스네에몬한테 야, 나가시 노성에 이렇게 얘기해라. 노부나가 원군은 안 오니까 이제 포기하고 항복해라. 이렇게 얘기해라. 그런 식으로 설득을 하는데, 이 도리 스네에몬이 노부나가의 원군이 오고 있으니까 좀만 기다려라. 이런 식으로 완전히 반대로 얘기해서 성 안에 사기를 올리고 자기는 처형됐던 그런 일화가 있었죠. 아마 이게 도쿠가 이에야스라는 소설 때문에 많이 알려진 것 같은데, 우리 역사 이야기도 이런 식의 이야기로 전달이 되면은 좀 더 많은 사람들한테 호소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은데, 그런 이야기들이 잘 전해지지 않아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서 이렇게 상황극으로 넣게 됐습니다. 아무튼 철주산성의 군민들이 이렇게까지 저항하면서 벌게 된 시간은 보름 정도의 시간인데요. 불과 보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국가라는 집단에 있어서는, 그리고 전쟁 상황에 있어서는 정말 천금 같은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시간을 벌기 위해서 이렇게 진정한 책임감을 보여준 이 철주산성은 개전 초기에 굉장히 중요한 귀감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초전인 함신진 외에는 꽤 주목할 만한 사례가 많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관점을 바꿔서 이렇게까지 전방의 군민들이 고통을 받는 동안에 고려의 중앙군은 뭘 하고 있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몽골과의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거는 1231년 8월 10일이죠. 그런데 몽골군이 함신진에 침입했다는 보고는 20일 만에 고려조정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함신진의 수장인 조숙창이 서북면 병마사 박서한테 보낸 그 장계가 20일 만에 전해지게 된 건데, 결국 이때가 철주산성이 처절한 전투 끝에 함락된 직후였습니다. 그러니까 철주산성이 처절하게 함락된 직후에 몽골군이 쳐들어왔다는 소식을 고려 조정에서 처음으로 접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집정자 최후는 이번에도 자택에서 제추회의를 열고 대책을 강구하게 됩니다. 어찌되었든 전쟁이 났으니까 대책을 세워야 자기도 살고 나라도 살겠다, 뭐 이런 판단이 들었겠죠. 이러한 고려 중앙군의 움직임과 몽골군의 남하에 대해서는 다음 방송에서 이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거나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댓글로 여러 의견 남겨주시면은 이 방송을 지속하는 큰 힘이 되겠습니다. 남겨주신 견해에 대해서는 최대한 건설적인 피드백을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